세금 고지서에 네. 토지에 대한 세금과 배당되는 걸 같이 적어 가지고 그렇지. 내 토지가 지금 나는 토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은 0 인데 배당은 음. 얼마네? 그걸 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네. 이게 인제 정말 세금이 아니라 조세 배당이 되는 것이죠. 토지에 음. 대한 배당. 과도한 토지에 대한 보유, 음. 이런지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기 음. 이런 경우에는 인제 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투기 수요가 쪼끔 억제되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 또 음. 이 재분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재원 중에 하나가 음. 이 토지 이익 배당입니다. 최지은의 오늘. 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 교수이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대변인이죠. 최지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늘 고생 네. 많으십니다. 예. 네. 아유 뭐 다 그러시죠. 근데 네. 다행히 인제 좀 지지율이 음. 많이 회복이 되어 가지고 음. 조금 더 활기가 넘치는 것 아, 같습니다. 이제 캠프 분위기도 좋습니까? 네. 지금은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한 후보의 교체론이 음. 보수 측에서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래서 네. 보수층의 67%가 "윤 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로 교체돼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요. 후보 지금 교체론. 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윤 후보는 도저히 안 된다.' 음. 이런 분위기가 조금 확연되고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이 골든 크로스를 이뤄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지지부진했다면은 그 후보 교체론이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었겠다. 참 그런 최악의 상황을 또 네. 악몽처럼 그 복귀해 봅니다. 예. 자, 근데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탄탄하게 이제 반석 위에 선 것 같아요.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또 함께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사실 이 민주당발 뭐 이렇게 악재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뭐 지금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대조돼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정세균 총리께서 음. 후원회장 해 주신다고 하시고 아이고. 이낙연 당대표께서는 인제 음. 같이 호남도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래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고 음. 사실 이낙연 대표가 지원을 여태까지도 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네. 더 드러나지 않으시지만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네. 조용히 이렇게 계시면서 또 이낙연 캠프에 있는 분들은 다 인제 이재명 캠프에서 또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음.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고 계셨는데 인제는 조금 더 나서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이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다움을 또 얘기했단 말이죠. 민주당 다움. 네. 민주당 네. 다운 태도를 보였어요. 참 여러 가지로 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쪽은 또 음. 이준석 당대표가 모든 것을 내려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좀 이준석 당대표를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음. 이준석 당대표 때문에 좀 국민의힘이 젊어 보이고 음. 변화돼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음. 이 준비 안 된 꼰대 후보 네. 윤석열 후보 때문에 다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음. 뭐 이런 평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민주당의 행보하고 음. 국민의힘의 행보가 많이 대조되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다행입니다. 자, 김건희 씨가 이제 등판을 했어요. 네.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를 했는데 실패한 사과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정성 이런 면에서 음. 국민들이 다 지금 이게 뭐 "충분히 구체성도 없었고 잘못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인제 김건희 씨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만 봐도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네. 이게 또 그런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본인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공정에 대한 그 기준과 굉장히 다른 네.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음. 공정을 외치고 나온 윤석열 후보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이 출마의 이유조차가 좀 부정되는 음. 그런 일이 아닌가. 왜 다른 사람이 허위 경력을 썼을 때는 범죄자로 몰았으면서 네. 자신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배우자라든지 음. 본인의 이익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네. 그렇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음.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금 티벳 토론도 안 하려고 그러고 참 웃기는 사람입니다, 진짜. 네, 이 네.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너무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우리가 지금 노력하지만 많이 지금까지는 많이 묻혔고 음, 모든 것이 뭐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뭐 배우자, 뭐 가족 검증 이런 곳으로 넘어가서 음, 이제 이번에 다시 이 골든 크로스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정책이나 미래 음,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로 돌아갈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음,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네, 뭐 이것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음, 지금부터는 우리가 먼저 정책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지만 정책 음, 얘기를 더 잘해서 음.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는 미래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그래요.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건희 이야기는 뭐 국민들이 알아서 또 판단하시겠고 이거를 네, 붙잡고 민주당이 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또 사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갖고 이제 문제 삼거나 그러기보다는 정책 네, 경쟁으로 나가는 모습, 성숙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또 김건희의 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따질 건 따져야죠. 뭐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비리에 연루됐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음, 이 부분은 이미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네, 부분을 우리가 뭐 소홀히 할 것도 아니고, 또 음, 이게 지금 뭐 덮이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이제 우리 당의 선대위의 공격뿐만 아니라 많은 음,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그쪽에서 사과를 했다고 배우자 리스크가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음, 존재를 하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심지어는 배우자 씨를 없애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포기를 하니까 음, 차라리 배우자 씨를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뭐 최순 제2부속실, 그렇죠. 예, 예, 청와대 배우자실을 없애겠다고 하는데 음, 최순실이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음, 배우자실이 있거나 공식적인 자리가 있어서 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프리패스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거 네. 완전히 상황 노릇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배우자실이 없어도 음, 배우자는 음,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음, 거기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고 네, 지금 뭐 국민의힘 캠프에서도 뭐 그 김건희 씨가 굉장한 실세다 음, 캠프 선대위에서 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컨트롤이 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음, 다른 배우 세력, 다른 권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들이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을 이상으로 음,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안 되겠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해결될 수 없는 리스크라고 보이고, 다만 우리가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네, 네, 이거는 네, 이미 드러난 리스크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네, 앞으로도 계속 정책 얘기를 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 앞서서 김성회 서장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는 최지은 대변인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국토보유세라고 부르지 말고 토지이익 네, 배당금제로 바꾸자.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국토보유세에 대한 어떤 세부담을 이 전가한다라는 그런 좀 좋지 못한 이미지를 좀 바꾸자. 토지이익 배당금제. 그러니까 토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자는 취지의 토지이익 배당금제로 바꾸자. 어떻게 뜻이 관철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최지은 위원장하고 생각이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겁니까? 뭐 뜻이 관철된 건데요. 내부에서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구나. 예, 예, 저는 아이고, 예. 정말. 예. 국토보유세가 아니고 저는 사실 마이너스 토지세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그게 이제 음, 저 혼자만의 의견은 아니고 네. 그 기본소득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신 음, 강남훈, 유종성 이런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이제 네네네. 그 내부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네. 전면에 수위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저희가 이 기본소득을 발표를 하고 그 재원이 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국토보유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오래 본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금 내서 기본소득 줘야지라고 이해를 하는데 음, 일반인들이 당시 들었을 때는 세금을 또 걷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뭐 없애겠다, 감면하겠다 그러니까 음, 종부세는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의 2%도 안 되는 국민이 내는 것을 음, 감면하겠다는 건데 네. 이제 그 시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저쪽 한쪽은 세금을 줄이고 한쪽은 세금을 더 달라고 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종부세 폐지와 국토보유세 도입 음. 요렇게 보시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이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했고 그때 이제 당시에 제가 요청한 거는 마이너스 토지세였지만 이 토지세 자체도 좀 적절하지 않아서 더 다른 이름을 바꿔보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자께서 토지이익 배당금으로 이렇게 네.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이너스 토지세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네. 아주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발언을 이미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다가 네. 본선 되니까 바꿨다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시면 네. 합의에 의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경선 때도 했고 본선 때도 했고 계속했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럼 합의 안 하면은 안 한다는 거냐 말 바꿨냐 이렇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합의하에 이런 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적 토론을 하면은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우리는 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지 이익 배당금이라는 거는 국토에 대해서 그 아파트 이런 건물 말고 거기에 들어간 그 땅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데 네. 그 세금의 경우에 그리고는 다시 그것을 배당으로 나눠줍니다. 네. 국민들에게. 그래서 전 국민의 한 80% 정도는 받는 게 더 많죠. 네. 그리고 전 국민 한 20% 정도는 내는 게 좀 더 많게 이렇게 재분배가 되도록 토지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이 토지가 오히려 재분배의 기능이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그런 설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다고 하면 합니다. 이재명은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충분한 동의를 거치는 그 작업까지 거쳐서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충분한 국민의 동의를 구해서 국민들이 환영하는 가운데서 추진하겠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네. 이거 사실 땅으로 해서 이득을 버는 건 말이죠. 아니 자기가 그 땅에 뭐 무슨 금치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 땅은 공공이 노력을 해가지고 뭐 옆에도 도로가 깔린다든지 전철이 지나간다든지 그런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이제 그 땅의 가치가 높아진 건데 왜 그거를 소유자가 다 갖습니까? 그는 잘못된 거죠. 일정 부분 세금을 떼서 사회와 공유를 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 정의에 입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토지 보유세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중에 보유세가 한 가지 원인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고 네. 또 이렇게 토지 보유세를 갑자기 도입을 하면은 조세에 대한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한 그 세금 고지서에 토지에 대한 세금과 배당되는 걸 같이 적어가지고 그렇지. 내 토지가 지금 나는 토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세금은 0인데 배당은 얼마네? 그걸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하면 네. 이게 이제 정말 세금이 아니라 조세 배당이 되는 것이죠. 토지에 대한 배당.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십니다. 당장이야 이제 집 가진 분들 또 비싼 집 가진 분들 또 네. 비싼 땅 가진 분들은 좀 불만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체 국민 통합 또 그리고 빈부 간의 격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간의 어떤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네. 이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한테 다 돌려주니까 뜯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과도한 토지에 대한 보유,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투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투기 수요가 조금 억제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좀 안정화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고 또 이 재분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기본소득을 도입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재원 중에 하나가 이 토지 이익 배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투기꾼들이 좀 많은 돈을 내고 토지 보유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뭐 75세 이상, 뭐 65세 이상의 노인들한테 뭐 다 기본소득을 주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그것도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사회적 합의를 이끈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여론조사 네. 하나가 또 나왔네요. 네.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한 건데 이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조사입니다. 1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률은 20%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ARS보다도 좀 그 신뢰도가 높은 게 전화 면접 조사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37.4, 윤석열 29.3. 오차 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또한 대선 조사 결과에서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어요. 예. 확실히 이제 앞질러 간 정도가 아니라 오차 범위 밖으로 이렇게 이기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네. 앞으로도 많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뭐 또 뭐 한 달 후에 우리 다이나믹 코리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예. 정말 미래 비전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꾸준히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이재명 갤러리 같은 데서는 네. 이렇게 안도하지 않고 윤석열 플러스 안철수로 보더라고요. 네. 윤석열이 29.3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철수가 네. 7 나왔어요. 네. 둘 합쳐도 이재명한테 못 됩니다. 예. 근데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래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랑 이제 합당할 가능성이 별로 안철수 후보가 저쪽이랑 합당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지만 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그분이 좀 우리 당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있어요. 아유, 그 뭐 네. 저는 사실 이재명 후보하고 손 잡을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네, 분이기 네. 때문에. 예, 예. 네. 사면의 경우에도 꼭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 사면 반대 이런 얘기를 처음에 하셨고 무슨 이런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더 오히려 강한 개념의 토지 공개념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네. 생각은 굉장히 비슷하신데 이분이 일단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큰 인지도나 뭐 이렇게 지지율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이분이 또 완주 의사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직까지 적인지 악운인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분의 사상은 그래도 가장 이재명 후보랑 좀 비슷한 분이다. 그래서 뭐 우리 앞으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이 합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신중하시네요. 신중해야 합니다. 캠프에서는. 네. 좋아하는 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고 네. 캠프는 아주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전화 면접 조사 100% 휴대전화 뭐고요. 1000명 조사했고 26일, 27일 조사했고 이재명 37.4, 윤석열 29.3, 안철수 7 이렇게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현재 그 캠프에서 이건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이슈 네, 가운데서 네. 예. 저는 소확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소확행 싶어요. 공약. 네. 예. 이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임말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이재명 후보가 7월에 출마 선언한 이후에 굉장히 큰 공약들 한 10건 정도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경선 공약이다 보니 다시 이제 다른 캠프와 뭐 그다음에 당과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시 또 공약 발표를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11월에 이제 대전한 선대위 출범 이후에. 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 과학기술하고 스마트 강군 뭐 네. 이런 공약은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이번 주 초에 저희가 그 선택적 모병제 지난 주말인가요? 그것도 발표를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런 공약들이 다 나와도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했을 때는 아마 그때 전두환 사망이 네. 있었고 예. 스마트 강군 발표했을 때 또 무엇인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 공약들이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인기가 많은 이런 공약들이 사실은 소확행입니다. 큰 거시적인 공약보다는 지금 우리가 좀 작지만은 큰 변화, 이렇게 좀 생활 체감형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커뮤니티나 이런 사이로 보면은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많은 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소확행을 지금 30개 이상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중에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탑5를 봤을 때 네.
휴대폰에 안심 데이터 무료 제공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 뭐 데이터가 모자라 가지고 낭패를 보는 분들 적지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들한테 면접에 관련돼서 면접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경기도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하는 걸 전국에 확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 건강 의학과 바꾸는 좋습니다. 것이 아주 그냥 좋아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셨고 또 반려동물 진료비를 좀 표준 수가제로 한다든지 아이고. 네. 그리고 아동 학대나 영아 사례에 대해서 엄벌을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누구 아이디어인지 너무 궁금할 정도로 아주 가려운 곳을 또 긁어주는 그런 공약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약속하면 또 반드시 지킵니다. 이재명 후보가. 예. 그 경기도 지사 할 때도 성남시장 할 때도 95% 이상의 공약 이행률로 또 찬사를 받았던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시고요. 이재명이 되면은 95%는 지켜진다. 이 관점으로 공약을 들여다보시면 될 겁니다. 어떤 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한 공약이지만 자기 캠프에서 내놓은 공약이지만 이게 뭐야 하는 뭐야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이야? 나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하는 공약들이 나와서 지켜질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되지만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다 챙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행하고 실행하는 그런 공약이란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소확행을 해보니까요. 이게 아이디어가 이제 다들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좀 포용성 이런 것도 정책을 이제 뭐 한 비슷한 세대의 남성과 뭐 비슷한 직업의 분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뭐 청년, 뭐 여성, 노인 다양한 세대가 만들 때 좀 더 다양한 이런 생활 체감형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또 그분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면에서 정책 이런 소확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국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 그 선대위의 정책본부가 이걸 다시 다듬어 가지고 공약으로 다시 이제 여러분께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에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소확행 국민 제안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아니면 뭐 저한테 그냥 주셔도 되고요. 뭐 이메일을 주셔도 되고 이런 정책을 좀 뭐 페이스북이나 SNS로 주시면 되는데 이런 정책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면은 여러분이 만드는 소확행을 이재명 선대위가 더 이제 또 개발하고 보완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지은 대변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